다시 가족 간 계좌이체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한테 큰 돈을 이렇게 이체하는 경우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큰 돈의 기준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부동산 살 때 자금 상황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부동산을 살 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때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을 할지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떨 때 증여가 될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줘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5천만 원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10년간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이 자녀한테 돈 주고 싶은데 5천만 원씩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주는 게 아니고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지 않냐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한국의 세법에서는 10년간 5천만 원만 줄 수 있다는 것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증여를 하기 위해서 계좌이체 하는 거 말고 평소에 계좌이체 할 때도 걱정이 좀 되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증여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계좌이체 한다고 다 증여로 보는 건 아니고요. 자녀한테 주는 용돈이나 학비 같은 거는 증여가 당연히 아니겠죠.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문제되는 케이스 두 가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이체한 금액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리치 씨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좀 모자라서 부모님이 한 2억 정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김리치 씨가 결혼을 하고 전세금 얻을 때 2억 정도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냥 무심코 계좌이체를 했겠죠. 집에 2억씩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2억도 꽤 큰 돈입니다.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만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2억을 받았으니까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세자금 좀 부족해서 잠깐 빌리고 나중에 갚을 거라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고 빌린 거는 다시 갚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빌린 건지 증여인 건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 빌린 게 너무 싫어서 빌린 걸로 치면 좀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금을 당장 내기 좀 싫으니까 빌린 걸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2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2천만 원 증여세 내려고 하면 너무 아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빌린 걸로 하고 천천히 갚기로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꼭 차용증 쓰셔야 되고요. 빌린 거 어떻게 빌렸는지 꼭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다른 영상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상황 정리를 해보면요, 큰 돈이 이체가 됐을 때 이걸 증여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빌린 걸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상황은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김리치 씨가 집을 구입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10억 정도 됐는데 김리치 씨가 이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돈으로 샀냐고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고가의 재산들을 구입할 때 무슨 돈으로 재산을 구입했냐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죠. 뭐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물어보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김리치 씨의 이 소득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국세청이 김리치 씨의 연간 소득 금액과 나이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니까 주택 구입 자금 한 5억 정도의 출처가 잘 설명이 되지 않아서 김리치 씨한테 연락이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세청 자료로 생각을 해보면 김리치 씨는 돈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아파트 샀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김리치 씨는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왜 내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보는 걸까요? 그렇다면 국세청이 수시로 우리 계좌를 들여다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무조건 국세청이 마음대로 보는 건 아닙니다. 김리치 씨가 매년 세금을 신고하는데요. 이때 소득을 함께 국세청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신고한 이 소득을 합쳐보니까 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덜컥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선 너무 이상하죠? 이 사람은 돈이 한 3억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니까요.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김리치 씨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집을 샀냐고요? 물론 국세청도 이 김리치 씨의 계좌를 조회를 해보면 김리치 씨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조회를 하면 우편으로 계좌 확인했다고 날라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편지가 날라옵니다. 좀 말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통보했는지 보니까 국세청한테 통보를 해줬다고 이런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런 편지를 보면 세무조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세무조사를 한 건 아니고 계좌만 확인을 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국세청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계좌를 한번 열어봤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열어봤다고 무조건 바로 국세청이 전화를 해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검토를 한번 해보겠죠. 그래서 국세청이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김래지 씨는 좀 이상해서 연락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평생 받아볼 일 없는 우리들한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긴 합니다.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다시 가족 간 계좌이체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한테 큰 돈을 이렇게 이체하는 경우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큰 돈의 기준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돈을 이체를 할 때는 이게 증여가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안 넘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몇백만 원을 계속 또 이체를 하면 여러 번 모으면 또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돈을 여러 번 이체하면 또 통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녀한테 그냥 주는지 증여를 하는지 아니면 빌려주는 건지 이런 거는 모두 마음속에 있고 상황적으로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지 않게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빌린 거고 이런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전에 꼭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부동산 살 때 자금 상환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부동산을 살 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때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을 할지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빌려도 되겠죠. 구입하는 아파트가 10억이라면 최소한 취득자금 8억 정도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80% 이상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족 간 계좌 이체할 때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 두 가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증여하지 마세요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내용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심코 계좌 이체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증여 전문 세무사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